각 10일 418일째를 맞았다면서 11년 독일 소련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과 가까울수록 사과나무의 생육에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3월 산불이 난 지점 인근 과수원의 사과나무 상태를 조사했더니 산불 지점과 5m 이내의 나무는 복사열 피해로 사과 생산량이 정상의 17% 수준에 반면 산불 지점과 15m 이내의 정상의 약 70%. 이번 조사를 활용해 산불 피해 과수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예산이란 지구 평균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한 탄소 배출량을 말하는 건데요. 기후영향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파트너의 자료를 보면 미 정부 계획대로 석유 생산량을 늘릴 경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한 탄소 배출량의 13%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10년치 탄소 배출량과 맞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중부 최대 농업 지역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지자 지하수를 마구 끌어쓰는 바람에 땅 꺼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윤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옥수수와 밀, 사탕 하던 농경지에 거대한 구멍이 베어 있습니다. 터키 중부의 코냐 분지에서 이 같은 땅 꺼짐이 확인된 것만 700여 곳에 달합니다. 농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땅 꺼짐이 언제 어디서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Orada pancar ekiliydi. Aniden kendileri de arkadaşlar da buradaymışmış. Yani 100 metre aralıymışmış. Şu aşırı bir şekilde aynı korkutucu bir gümbürtü sesiyle ve suyun yukarıya kalktığını görmüşler.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딴 가뭄으로 강수량이 급감하면서 농민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다 썼고 지면을 받쳐주던 지하수가 고갈돼 이 같은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2000'li yıllara kadar bir yarım metre seviyesindeki yeraltı suyu seviyesi düşümleri o yıllardan sonra hızlı bir şekilde artıp yılda birkaç metre hatta son 2020'den sonra 코냐 분지에 있는 무허가 우물은 12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뭄이 심해질수록 농민들은 더 많은 우물을 파고 이는 다시 지하수 고갈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이 갈라져 철거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는 사이 계속된 땅꺼짐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오늘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 내린 눈이나 비가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1도로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영하 4도로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은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고 25개 자치구도 무료 셔틀버스를 배치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연기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오늘은 반드시 재판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6시간 이상 변론하겠다고 밝혀 특검 측의 구형은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초국가 범죄 대응 등이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방일 전 인터뷰를 통해 중일 갈등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각종 사생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시간 이상 변론할 거라고 밝혀 특검 측의 구형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흰색 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주요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는 등 피고인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절차가 15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늘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역시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 6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예고한 상황. 오늘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판부는 지난 결심 공판에 더 이상의 추가 기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일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를 구형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내란죄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과 각종 사생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살펴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구의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고가호텔 숙박권 수수 논란,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13가지에 이릅니다. 김 의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해 5시간 가까이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의혹이 당규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겼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회동 등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천원금 관련 의혹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징계 발표 직후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절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어제 열린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K-팝 아이돌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캐드 연예인기는 한국 문화 K컬처의 세계적 물결이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관련돼서 송영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송 기자, 이번 시상식 관련돼서 송 기자가 투표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전 세계 300여 명의 저널리스트 및 평론가로 구성된 투표인단이 있고요. 네. 이들의 투표에 의해서 수상작이 선정되거든요. 저도 투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2년째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골든글로브 운영 주체가 20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리우드 외신 기자 클럽의 투표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주최 측이 바뀌면서 세계 각국 자국에서 활동하는 기자 평론가들이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투표인단으로 선발이 되고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 평론가는 총 7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캐대원 말고도 지금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 내용도 있었고 또 이병헌 배우가 또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참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든글로브 영화 부문에서 한국인이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경쟁 후보들이 워낙에 이번에 쟁쟁했습니다. 조지 클루니, 에단 호크, 네. 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골든글로브의 본거지 미국에서 오랜 기간 명배우로 인정받아온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배우다. 이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부문의 나무주연상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30살 배우 티모시 샬라메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뭐 캐대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뭐 이거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원칙적으로 미국 영화인데 네. 내용은 한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이유 뭐라고 봐야 하나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K-팝의 힘이고요. 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나 K-팝을 들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됐고 지금 블랙핑크나 아이브가 월드 투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객이 몰려서 정말이지 뜨겁게 열광하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K-팝에 열광하는 전 세계 팬들이 캐대헌의 이야기를 즐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즉 세계의 K-팝 팬들이 이런 작품을 기다려왔었다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한국 예능에서나 볼 수 있는 아이돌 스타들의 먹방이 초반부부터 나오고요.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 K-팝 스타들이 가장 잘해왔었던 일, 그러니까 자신의 서사를 만들고 이것을 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팬들은 또 그거를 가지고 2차, 3차 콘텐츠 생산해내고 팬들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런 이야기가 영화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즉 글로벌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제작진이 중독성 있는 주제곡과 함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작품이다라는 점을 열풍의 한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노를 잘 저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외국과의 합작이라든지 외국 인력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송 기자 그 팬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태계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 이런 K컬처라고 하는 거가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드는데 뭐 이게 단순히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프랑스 한류 현장에 직접 취조도 해보고 열광적인 한류 팬들, 외국 팬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해외 다른 뭐 록 페스티벌 같은데 가보면 뭐 쓰레기 막 버린다든지, 뭐 술 마시고, 뭐 심지어 마약까지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어떤 뭐 미덕처럼 K-팝 공연장은 다릅니다. 핑크 멤버들은 또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K-팝 공연장 가면 그러는 거 안 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쓰레기 다 치우고 가고요. 그래서 한국들이 어디 다녀와도 아무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공연장의 규범처럼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 시민을 사로잡는 K의 힘이 아이돌들이 공유하는 삶의 태도에서 많이 이제 나오곤 하는데 네. 약자를 배려한다든지 공동체의 가치를 이렇게 중시한다든지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K도 몰랐던 K의 힘이 점점 해외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K-드라마도 마찬가지죠. 한국인들 내면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이야기 속에 은연중에 드러나면서 세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이 어쩌면 K문화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K컬처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그 K컬처 잠재력이 더
무궁무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언어의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의 영어권 중심으로 문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무게 중심이 얼마든지 이동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를 들어서 BTS 슈가가 어떤 플랫폼하고 계약을 맺어서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주면 그 슈가의 얼굴을 한 인공지능이 나만을 위한 방송, 전 세계 개개인만을 위한 방송을 해주는 현존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적인 문제, 악용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거 잘 정리해서 서비스 내놓으면 이거 월구독료 굉장한 매출을 올리는 어떤 기업이 새로 탄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몰고 올 충격이 있는데 이 충격 에너지로 전환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보다 대중문화 영역일 텐데 K컬처는 이미 그 토대를 갖춰놓고 있다. 그래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형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7년간 임무를 다한 군견 4마리가 명예롭게 퇴역했습니다. 일반 가정에 무상으로 양도돼 새 삶을 시작합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훈련이 진행됐던 군견 훈련장. 퇴역을 앞둔 백작, 람보, 애니, 칠신의 마지막 훈련 날입니다. 퇴역식에서 4마리 군견은 영예를 상징하는 붉은 꽃장식을 목에 걸고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임 증서도 받았습니다. 이 군견들은 이제 새 가정에 입양됩니다. 입양 공고에 무려 5,700여 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퇴역 군견을 책임지고 잘 돌보겠다는 다짐을 담아 입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훈련사들은 새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견에게 를 건넸습니다. 퇴역 전 사회화 훈련까지 받은 군견들은 새 보금자리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출생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생아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야마가타현에 사는 쯔쯔야 씨 가족입니다. 재작년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있는 시내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1.5kg의 저체중아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近くにいない ICU가 あってよかった。先生たちに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ね. 하지만 쯔쯔야 씨가 출산한 병원은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입원하는 신생아가 6년새 절반으로 줄면서 경영 결국 저출생의 여파인 건데 속에서 있던 신치료실을 지역도 생겼습니다. 이화태 의대 부속병원은 저체중아와 신생아를 이화태현 전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신생아 전문의뿐 중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필수 의료 인프라로 보고 운영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고심 중인 독일 정부가 2008년생을 대상으로 군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전면 그런데 올라 있고 2035년까지 러시아에 터졌지만 병역자 이런 배경 속 18살이 된 에게 군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을 남성은 설문 응답이 의무지만 여성 자발적인 참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Ich finde es gut, ich würde mich auf jeden Fall Ich würde es nicht machen, finde ich auch ein bisschen krass, ab 18 zumindest, hätte man eigentlich ab später machen können, so ab 20. 남성들 사이에서는 안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복무 의무화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 튀르키예 동 열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유지됩니다. Burada yer altında sıcak su kaynaklarımızı kullanarak 현재 이 지역에서는 총 86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지열온실 33개 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토마토 생산량은 연간 2만 5천 톤까지 늘어나고 고용도 1,000명 가까이 늘릴 것으로 현지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열을 활용한 이 농업 모델은 척박한 기후 조건과 관계없는 연중 생산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지난주 열린 CES에서 중국은 다리를 달아 계단을 오르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습니다. 가성비를 넘어 기술력으로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건데 중국 로봇 청소기는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높은 턱을 마주치자 다리를 세워 계단을 오르고 틈새까지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경사로에선 스케이트를 타듯 막힘없이 내려오고 펄쩍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올해 CES에서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 로보락이 새로 선보인 제품입니다. But it's not only just steps and stairs. It is also ramps, slopes, curved stairs, snail type of stairs, carpeted stairs, all types of different surfaces that the wheel leg can handle. 또 다른 중국 업체인 드리미는 드론을 장착해 날아다니는 로봇 청소기까지 내놓았습니다. 진화하는 중국 AI 상용화의 상징이 된 로봇 청소기.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탄탄하게 입지를 다진 지 오래입니다. 이 가전제품 판매 매장의 주력 상품도 단연 중국산 로봇 청소기입니다. 중국 업체 로보락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과반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주부로서 확실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가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 장 고장이 있냐 없냐. 근데 진짜 로보락은 장 고장이 없어요. 다만 더 발달한 성능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가정용 로봇은 거실과 침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생활 유출 우려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 포인트를 가지고 일부 중국산 로봇에선 보안 취약점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보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 반응과 기능에선 아직 격차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최근 불장 분위기 속에 주식 사기가 기승인데요. 곧 상장만 되면 몇백 %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식인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식 단체 대화방입니다. 미공개 투자 정보다. 과심을 부추겼습니다. 투자가 오했습니다.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므로 사기부터 의심하시는
설령 예비심사 전이라고 해도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최소한 전자공시 시스템에 증권신고서는 있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100% 사기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5년 문화상품의 연간 매출액이 2024년보다 1.9배 증가한 약 41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상품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0억 원대를 달성한 뒤 2달 만인 12월 4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영화 속 캐릭터를 닮은 까치 호랑이 배지가 약 9만 개 팔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조 원 가까운 화폐가 타거나 찢어져 폐기된 거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한 해 동안 손상돼 폐기한 화폐가 모두 3억 6천여만 장으로 금액으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약 4만 4천 킬로미터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길입니다. 폐기된 화폐는 만원권이 49.3%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 5만원권, 5,000원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들의 계좌와 채권 등이 성남시에 가처분 신청으로 압류가 됐는데요. 이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남아있는 잔액이 추정되는 범죄 수익의 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들이 소유한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낸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시는 곧바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들 계좌에서 4억 7천만 원가량을 확인했습니다.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에 7만 원 등 계좌 3개에서 확인한 금액은 180만 원.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법인 명의 계좌 3개에서도 4억 6천만 원가량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시가 파악한 이들 개발업자의 가압류 계좌 잔고액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4,449억 원의 0.1%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2022년 당시 이들 개발업자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는데도 내역을 공유해주지 않아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가 완전 사건 초기 결정은 내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음에 더 잘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집행 목록과 또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달라. 검찰 측은 성남시에 추징보전 법원 결정문 4건을 제공했으며 나머지